매연의 감옥에서 탈출하라. 진짜 자유를 찾아서. 혹시 인생에 갇힌 느낌이 드나요? 그런데요, 진짜 감옥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내면의 자유로 가는 열쇠를 찾아볼까요?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운명의 죄수가 아니다. 다만 자기 마음의 죄수일 뿐이다. 이 말은 시간을 건너 철학과 문화와 사상을 넘어 깊은 진실을 울립니다. 처음엔 그냥 동기부여 문장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깐 멈춰서 곰곰이 바라보면 이 말은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 됩니다. 자유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며 왜 고통받는지. 마음온도 사색연구소의 이 영상은 보이지 않는 사슬을 살펴보자는 초대입니다. 바깥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든 마음의 우리. 그 우리를 지혜와 마음 챙김, 그리고 내면의 깨어남으로 조금씩 녹여내는 길 말이에요. 운명은 참 편한 핑계가 되곤 합니다. 삶이 버거울 때, 앞이 불확실할 때, 원래 그렇게 되게 되어 있었어 라고 말하면 마주해야 할 책임이 잠시 멀어지니까요. 인류는 오래도록 운명과 자유의지를 두고 논쟁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인간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새 운명의 여신을 말했습니다. 동양의 사상, 불교와 힌두교는 업을 말하죠. 우리 행동이 만든 원인과 결과의 흐름, 그 순한 말입니다. 그런데 루스벨트의 말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운명은 정말 우리를 지배하는 거대한 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책임을 내려놓는 순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개념일까요? 우리가 운명 때문에 갇혔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이런 것들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두려움, 습관, 스스로를 제한하는 믿음.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운명이 간수라면, 아니면 누가 간수일까요? 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마음은 강력하고 창조적이지만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그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됩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생각이 세상을 만든다. 같은 맥락에서 루스벨트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감옥이 될 수도 있고 해방이 될 수도 있다. 우리를 붙잡는 건 바깥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에 대한 내 반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가난 속에서 자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현실을 영원한 한계로 여기며 결핍의 삶에 스스로를 가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같은 어려움을 넘어야 할 과제로 보고 성장의 이유로 삼고 더 나은 삶을 만들 기회로 삼습니다. 차이는 운명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어요. 내면의 자유로 가는 여행은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지혜는 지식이나 머리의 영리함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보고 깊이 이해하고 자비롭게 반응하는 힘입니다. 지혜는 마음의 감옥에 있는 쇠창살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리고 열쇠를 찾게 해주죠. 지혜는 우리에게 묻게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믿음 중에 이제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무엇일까? 내 결정을 좌우하는 두려움은 무엇일까? 나는 습관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지혜를 얻으려면 속도를 늦추고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호기심 있게, 부드럽게,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쉽지 않죠? 자아는 들여다보는 걸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 자기 성찰 속에서
사슬은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지혜가 빛이라면 마음 챙김은 수행입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판단 없이 깊게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입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그때 운명이 움켜쥐던 힘은 약해지고 자유가 가능해집니다. 마음 챙김을 하면 내 마음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큰 결정을 앞두고 올라오는 불안, 실패를 속삭이는 내면의 비난, 불편함을 피하고 싶은 충동. 그때 우리는 자동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깐 멈춥니다. 숨을 쉽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알아차림이라는 단순한 행동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생각과 행동 사이의 공간. 그 공간에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주도권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빅토르 프랑클은 이렇게 말했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 성장과 자유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려 할까요? 남들이 보는 성공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찾는 건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생각이 없는 마음이 아니에요.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불확실함을 품고도, 불완전함을 안고도, 인간 경험의 모든 폭을 지나가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 우리가 나는 운명의 피해자야라는 믿음에서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하면 삶과 덜 싸우게 됩니다. 반응은 줄고, 자비는 늘고, 현재에 더 머물게 되죠.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명료함입니다. 내면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더 지혜롭고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맑은 호수와 같아요. 두려움이나 바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비춥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더 부드럽게 살 수 있어요. 더 열린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더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전통에서 깨달음은 궁극의 자유로 말해집니다. 고통과 환상, 자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그건 어떤 도착지라기보다 존재 방식에 가깝습니다. 지각의 전환이죠. 루스벨트가 말한 마음의 죄수라는 표현은 이 깨어남을 가리킵니다. 자유로워지려면 우리는 알아차려야 해요. 나는 내 생각이 아니다. 나는 내 두려움이 아니다. 나는 너는 부족해라고 말하는 머릿속 목소리가 아닙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의식입니다. 관찰자입니다. 고요한 존재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넓은 공간입니다. 이 깨어남은 세상을 버리거나 산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건 주의, 정직,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할 용기입니다. 과정은 느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알아차림의 매 순간이 자유로 가는 한 걸음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단순하지만 강력한 연습을 소개할게요. 첫째, 매일 기록하기. 오늘 나를 막는 믿음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호기심 있게, 솔직하게,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둘째, 마음 챙김 호흡. 하루 5분이면 충분해요. 그냥 앉아서 숨을 보세요. 생각이 왔다가 가는 걸 판단 없이 바라보세요. 셋째, 확언 연습.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생각이 아니다. 나는 새로운 길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넷째, 운명 말투에 도전하기. 내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난 못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때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정말 그게 사실일까? 내가 너무 오래 믿어온 이야기일까? 다섯째, 고요함을 찾기. 명상도 좋고 자연 속 산책도 좋고 그저 기기를 꺼두는 것도 좋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내게 선물해 주세요. 고요 속에서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새로운 통찰이 떠오릅니다. 문명이 바람을 바꿀 수는 있어도 우리는 돛을 조정할 수 있어요. 대공황과 전쟁의 시기에 한 나라를 이끌었던 루스벨트는 마음의 힘을 잘 알았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깨어나라는 부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한 죄수가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벽은 돌이 아니라 생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열쇠를 쥐고 있어요. 지혜로, 마음 챙김으로, 그리고 나 자신을 마주할 용기로 우리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빛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었고 1933년부터 1945년 사망할 때까지 재임했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4번 선출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세기의 2번의 큰 위기,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속에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1932년, 대공황이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그는 새로운 정책을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의 뉴딜은 정부 프로그램, 공공사업, 금융개혁, 규제정책을 포함한 일련의 대규모 개혁이었습니다. 구호, 회복, 개혁을 목표로 했죠. 여기에는 사회보장법, 연방예금보험공사 설립,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여러 기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루스벨트의 리더십은 낙관, 공감, 그리고 탁월한 소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시작되자 그는 미국을 고립주의에서 연합국 지원으로 점차 이끌었습니다. 특히 무기대여법을 통해 지원이 강화됐죠. 1941년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은 전쟁에 참전합니다. 루스벨트는 세계 무대에서 핵심 인물이 되었고 윈스턴 처칠, 이오시프 스탈린과 함께 연합국 전략과 전후 질서를 논의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도 그는 1944년에 4번째로 재선됩니다. 하지만 1945년 4월 전쟁이 끝나기 몇 달 전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부통령 해리 S. 트루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루스벨트는 깊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미국 대통령직의 역할을 바꾸었고 정부의 역할을 확대했으며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세계를 이끄는 데 기여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는 절망의 시대의 리더십과 용기, 희망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은 여행입니다. 그러니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마음을 챙기고 지금 이 순간을 누려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혜와 휴식을 위한 다음 이야기들을 위해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